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아서 1주택자임에도 종부세 고지서에 12억 공제가 아닌 9억 공제를 받아서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임대사업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관련 내용입니다. 자, 어떤 임대사업자가 집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 주택은 A주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인 B주택, 이제 이걸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한 거죠. 이렇게 2개 가지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에 등록하지 않은 A주택, 자, 여기에 이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이 주택마저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이 임대사업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B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했으니까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받고, 그러면 얘는 주택에서 빠지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A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1세대 1주택이네? 그러면 종부세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을 공제받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아마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도 종부세 고지서 받으신 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고지서 주고 있으니까. 고지서 받아보니까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 공제가 12억 공제가 아니고 9억 공제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12억이 아니고 9억이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오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요건 좀 그림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임대사업자가 집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충족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등록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 집에 직접 거주한 건 아니고 이 주택마저도 전세 월세 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 공제 금액 12억 공제 받는 거냐 아니면 9억 공제 받는 거냐. 12억이면 1세대 1주택을 말하는 거고 9억 공제면 이제 다주택자 공제 금액이죠. 자, 이때는 다주택자 공제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9억 공제. 쉽게 말하면 1세대 1주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니까 10억 공제가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이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 주택의 공시 가격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건 빠져요. 다만 공제 금액만 9억 공제인 거죠. 9억 공제니까 이건 1세대 1주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보유기간별, 연령별 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요거는 1세대 1주택자만 받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밑에 나와 있죠. 임대사업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충족했어도 나머지 하나, 이 주택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때만, 그때만 1세대 1주택자로 봐가지고 12억 공제 받는 거고, 종부세 계산할 때 이 집에 살고 있지 않으면, 세를 주고 있으면 그때는 9억 공제 받게 됩니다. 예, 다주택자가 적용되는 9억 공제 받는 거죠. 이걸 법령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법은 종부세법이에요. 과세 표준을 보시면 이렇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공제 받고 법인은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른 경우면 이제 다주택자죠. 그분들은 9억 공제 받는 거고, 그리고 이 항을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간 임대주택,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 임대주택의 세부 요건도 나와 있죠. 예. 자, 민특법상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소득세법상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어느 시점에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 일자는 매년 6월 1일자죠. 자, 이 일자에 6월 1일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 그리고 임대하고 있으면 그러한 주택은 우리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종부세 합산배제 받는 거죠. 이 8호하고 11호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8호가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고요. 그리고 과거에 8년짜리, 11호가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핑크색 박스는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 일자 매년 6월 1일 이 날짜 현재 임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다 마친 경우에 합산 배제가 되는데, 만약 주택의 보유 현황 신고 기간, 요건 뭐냐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여러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9월 16일부터 매년 9월 30일 사이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안 됩니다. 내가 합산배제 해달라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물론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매년이 아니고. 자, 원래 이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날짜까지 9월 말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그러면 그 연도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데 그냥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에도 합산 배제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 오늘 주제는 여기 담겨 있네요. 앞서 왜 실거주 할 때만 12공제고 거주 안 하면 고공제인 거냐. 이게 법에 있으니까. 그 법은 뭐냐면 시행령입니다. 종부세법 시행령인데 2조의 3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정의가 나와 있고, 2항을 보시면 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 이거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단서가 있네요. 제1호는 각 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한다. 그 1호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3조 1항 각 호.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8호하고 11호 이게 들어 있습니다. 8호는 8년 또는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 11호는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 네.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 그러면서 합산배제 신고한 거. 이거 신고 안 하면 배제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주택은 이 주택 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했을 때 빼주는 거다. 그러니까 앞서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 안 하면 고액공제가 되는 거죠. 거주할 때만 10억공제입니다. 그게 이제 법령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 이렇게 어떤 세대가 집을 3개 가지고 있어요. B하고 C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A는 등록하지 않았고요. 자, 이때 이 A주택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실거주한다면 이때는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 적용합니다. 이 BC는 주택에서도 빠지고, 왜?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시 가격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주택 하나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12억 공제 받고 보유기간별, 연령별, 세액공제까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A주택에 실제 거주할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12억 공제 받는 거고, 거주하지 않는다면 9억 공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종부세는 내가 직접 계산해 가지고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국가가 정해준 대로 고지서 받고 그대로 낼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 계산하다 보면 좀 많이 틀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고시에서 나온 대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제 워낙 종부세가 복잡하다 보니까 특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 고지서에 나온 그 계산 체계가 오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종부세 고지서 받으면 이게 계산 잘 된 건가? 한 번쯤 검토하실 텐데, 그때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 오늘은 제가 대표적으로 임대사업자의 12억 공제하고 9억 공제, 이걸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제 이것 외에 합산배제나 주택수 제외해서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거, 자, 이런 경우도 제가 다음 시간에 영상 만들어 올릴 테니까 그 영상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